자, 윤석열이 이제 얼마나 구치소에서 황제 대접을 받았는지 관련해서 계속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예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내놓고 법이 안 없어. 지켰더만요. 심지어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한다라고 해갖고 접견실을 쓰고 그 안에서 뭔가 대책 회의를 한 거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원래 수용자는 일과 시간인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 이날이 이제 지기현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날입니다. 자,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윤석열이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밤중에 윤석열이 밤새도록 이 시간까지 회의를 했다는 것보다는 이날 기분이 꿀꿀해갖고 술을 좀 늦게까지 평소 스타일대로 새벽까지 좀 잡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7일부터 다음 날까지잖아요. 8일 날 오전 5시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검찰이 그날 8일 날 오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임이 이 항고 포기하고 관련 있는 모종의 그런 모임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이 원래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6시 근데 뭐- 넘어갔고 이거를 했어. 그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하는 이런 미친 그래서 구치소가 어딨어. 그래서 거기다가는 장부에다가는 11시 55분까지만 했다고 날은 안 넘겼다고 가짜 장부를 또 써놨대요. 전 구치소장이.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새벽에 5시까지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기록조차 남기질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11시 55분도 시스템상 입력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 11시 55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를 하든 거기서 술 처먹고 회의를 하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신무장한테 전화를 하든 뭐든지 하면 됐던 거야.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아예 그 컴퓨터에 기억도 안 되는 시간에 윤석열이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와. CCTV 까는 과정 중에 추가로 비리 조사를 하던 과정에 터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게 많아요. 문제는 그 구치소가 은폐 정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구치소가 실제 접견 종료 시각을 보고를 안 합니다. 상부에. 그런데 현장 교도관들이 이게 수기로 기록한 게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기록하고 달라가지고 요게 걸린 거야. 그렇지. 컴퓨터 상에 야. 기록하고 수기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맞춰가지고 안 들키게끔 해갖고 불법 접견시켜준 것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구치소장이 깜빵에 들어가야 돼, 지금. 그리고 무조건 지금 가야 되는 거죠. 법무부가 보기에는 요런 특혜성 접견이 2, 3회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3회만 더 2, 있을까? 3회가 있을까? 매일 그러지 나는 않았을까? 매일 그랬을 것 같은데? 한 달이니까 저도 그렇게 매일 밤새 술 먹진 않았을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쳐가지고 대충 따지더라도 한 서너 번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거는 휴대폰을 반입해가지고 이걸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강의구가 네. 휴대폰 반입해가지고 지금 법무부가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때 전화를 누구한테 했을까? 그리고 몸수색 안 하나? 그러니 그게 말이 변호사도 되나? 아니고 강의구가 들어갔으면 핸드폰 내라고 당연히 하는데. 휴대폰 내놓고 반납하고 몸수색하고 들어갔을 건데 이걸 갖고 들어간 강의구도 잘못한 거지만 이거를 통과시켜준 놈들도 이거는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처벌받아. 그리고 얘만 휴대폰 들고 가서 성렬이한테 전화 줬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놈들도 아마 다 들고 갔을 거라는 거야. 성렬이가 깜방에서 전화기로 전화해갖고 검사들 특수부 있는 애들
아니면 검찰총장 이런 애들한테 나 까딱없어. 그거 내가 그거 부탁한 거 있잖아. 그거 그렇게 좀 처리 좀 해줘. 내일 상고 포기하는 거야. 뭐 이런 짓거리를 다 진짜로 지가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국민 여론이 있는데 뭐 제가 갑자기 상고를 포기하면 안 되지. 나 여기 하루도 못 기다리니까 내일 바로 오후에 상고 포기해. 이런 짓거리를 직접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법이 없어. 하여튼 뭐 하나 윤석열 주변에는 무법천지야. 법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을 법대로 인권 찾아가면서 재판에서 사형시켜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돼? 안타깝네요. 난 그게 늘 의문이야. 이렇게 그냥- 법대로 안 한 인간들을 처벌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가면서 해야 되나? 어차피 사형인데 먼저 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조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선사형 후 선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선사형 후 선고, 후후 조사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진짜. 그렇게 가야 되는. 어차피 자백 안 할 거잖아, 이 새끼는. 그러니까 자백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나올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꼴배기 싫은데 일단 어차피 사형 죽여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또 우린 민주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왜 민주적으로 우리만 하는데? 저 새끼들은 민주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게 있나? 아니 이게 꼬투리 잡혀가지고 또 나중에 꼬투리는 무슨 저 새끼들은 뭐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해야지. 네. 열받아. 이것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잖아. 이제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다음 정권 때 보자 이러고 있다잖아. 도대체 다음 정권에 어떻게 해서 니들한테 볼만한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런 자신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절대 그 생각을 못하도록 이 민주진영이 진짜 제대로 중도 보수로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다 제대로 죽어요.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죽는 거야, 네. 제대로 안 하면. 우리도 파리 목숨이에요. 이 정권 연장 못 시키고 또 지난번처럼 넘겨버린다고 치면 다 죽어. 다 죽는 거야. 우리가 솔직히 문재인 탄핵 정부 섰을 때만 하더라도 5년 후에 우리가 민주당이 이 집권을 내려놓게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 못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탄핵에서도 기어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저지랄들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우리가 이긴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의회 다수석도 갖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60%가 넘지만 오늘 조사한 걸로는 63% 나왔잖아요. 63입니다. 네, 그러면 안 빠지고 60% 박스권에 gat혀 있는 거예요. 60에서 70 사이 박스권에 지금 gat혀 있는 건데 이 박스권에 있다고 이걸로 안심하지 말고 이것들은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는 그 정원의 잡초 같은 것들이니까 안 돼.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복을 해야 겁을 먹습니다, 진짜로. 뭐 정치 보복이라 하는데 맞아요. 우리 탄압받았잖아. 이상한 걸로 탄압받았으니까 우리 보복해야지. 보복 안 하면 병신으로 본다니까, 저런 애들은. 그리고 또 해야 돼, 저질러요. 무조건. 얘는 때려도 반항 안 하네. 그래. 그리고 또 때린단 말이에요.